네, 뭐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정신과 약을 먹으면 중독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흔히 하시는데 단호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에 중독되었다는 의미는 그 어떤 약을 먹지 않다가 그 약을 먹음으로써 오히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잃고 또 하루 종일 약을 구하느라고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폐인이 되는 경우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 마약을 먹지 않은 사람이 마약을 먹어서 건강을 잃고 정신, 신체적으로 피폐해지는 거. 알코올 중독이 그 예인데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기 힘든 어떤 질병에 걸린 분들이 약을 복용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약으로 증상이 치료되고 조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중독이 되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경우에 우리가 약을 먹고 생활이 더 건강해지고 좋아졌다고 한다면 약에 대해서 중독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인 거죠. 정신과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자면 공황장애로 환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가 공황장애 약을 먹고 다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중독되었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약을 먹고 건강하게 되고 이러면 중독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또 약을 중단해서 다시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간다고 해서 약에 중독되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약들도 약을 중단해서 또 공황증상이 다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어서 더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중독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많은 정신과 질환은 현재 불충분한 치료가 언더 트리트먼트가 문제인 것입니다. 또 대중들은 일반적으로 공황장애나 정신과 약물에 대한 이러한 어떤 심각한 오해로 정신과 약은 중독되어 약을 끊을 수 없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무책임한 말들로 환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공황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조언들이 환자들의 모처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모처럼 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많은 세상 일들이 사실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위기 관리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마음 관리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인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강한 의지에 바탕을 둔 독립심은 훌륭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환자가 정상이 호전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약을 먹는다면 오히려 약을 끊는 시간이 빠르게 될 거고요. 스트레스나 우리 공황장애 증상을 관리하려고 약을 먹는데 그 약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오히려 약물 치료에 방해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신과 약물은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으로 인한 피폐한 삶을 오히려 복구시키고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